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조던입니다. 저희의 발표 내용은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 딥러닝을 적용하면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작 과정, 즉 배경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하여 적용된 단계별로 각 영역을 설명하고 이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형태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약관 동의 후 사용자가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개인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이 뒤에 1원 인증이라 불리는 사용자의 계좌를 이용한 인증 과정을 거치고 카카오페이 서비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가 개설됩니다. 이 과정 중 신분증 확인 과정에 눈에 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과정은 왼쪽 화면과 같이 신분증을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신분증 플레이트가 인식이 되면 내부적으로 OCR을 진행하고 오른쪽 화면으로 전환되어 인식된 정보가 출력됩니다. 정보 출력 화면에서 하단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신분증이 진짜 발행된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는 진위 확인이라는 절차가 진행되고 이 과정이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오른쪽 화면에서 직접 내용을 수정하거나 화면의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재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인식률이 좋지 않고 속도가 빠르지 못해 가입 단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단에 있는 35%, 43초, 32%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단계 이탈률, 체류 시간, 진위 확인을 시도했을 때 오인식에 의한 실패율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검수 과정에 많은 신분증 이미지가 잘못 들어오고 있어 검수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외부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했고 목표 수치는 각각 하단 수치로 잡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프로젝트 진행을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인식을 통해 올바른 이력, 즉 신분증 이미지를 남기고 사용자가 여러 번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빠른 인식 속도로 해당 과정에서 사용자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빠르게 교체하여 사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나쁜 경험을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기술 선택은 다음 네 가지 요소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 경험이 있던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암호화나 네트워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온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모델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별도의 변환 부가 작업이 복잡하지 않은 TF-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간단한 리서치 후 큰 성능 차이가 없어 TF-라이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각 플랫폼별 언어는 경험과 참고자료 요소를 반영하여 코틀린과 스위프트로 결정했습니다. 개발 및 적용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SDK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크게 컨텍스트 스위칭 문제와 역할 분담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컨텍스트 스위칭의 경우 서비스 코드 작업, 학습, 평가, 도구 개발을 작업자가 모두 직접 하므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 일이 작기 때문에 이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역할 분담에 대해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가져오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축소하고 전문화하는 형태로 SDK의 기능 범주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SDK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모델이 가지는 처리와 비즈니스 자체는 SDK가 가져가고 각각 모듈을 역할에 맞게 분할했습니다. 테스트 커버리지는 일부 테스트가 어려운 케이스를 제외하고 97에서 99%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작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듈 교체 전략입니다. 신분증 인식은 크게 신분증 플레이트를 화면 내에서 찾고 이것을 OCR하는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신분증 플레이트 부분부터 빠르게 교체하여 개발 기반과 가능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사용성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잘못 들어오는 신분증 비율을 줄여 검수 부분의 부담도 덜어내고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 OCR 부분을 자체적으로 적용하여 전체적인 정확도와 성능을 개선하여 목표 성능에 가깝게 만들고자 했고 그 뒤에 서비스 과정 중에 나오는 이슈들을 파악하여 개선 과제들을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진행했던 신분증 플레이트 탐지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업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노랗게 표시한 부분이고요.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를 외부 모듈에서 자체적인 코드로 변경하여 개발 기반을 확보하고 작업이 비교적 오래 걸릴 것이라 판단된 OCR은 기존의 외부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되 신분증 플레이트를 찾는 부분은 자체 개발로 대체하여 신분증 촬영 시간을 줄이고
신분증 사진 이력의 정확도를 높여 빠르게 사용성을 개선하고 검수 불편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신분증 플레이트 탐지에 사용된 모델은 모바일랩 V2 백본의 SSD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사용 경험도 있고 검증된 모델 소스와 모바일 포팅 소스가 있어 빠르게 작업하기 좋았고 속도와 용량도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델 학습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확보하고 있는 신분증이 없었던 상황이고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신분증 자체를 확보하기가 많이 어려웠기에 학습 데이터는 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소수만을 증강하고 이를 응용해서 생성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해지는 신분증들은 평가 데이터로 활용을 하여 소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불안함을 해소하는 형태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OCR 모듈 구동 시간이 수초 단위 이상이 걸렸기에 OCR 모듈이 잘 받아줄 수 있는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구분하여 클래스를 더 세분화했고 모델이 적용된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터분들께 배포하여 교차 검증하는 형태로 프로덕트의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신분증 플레이트 탐지 교체 과정에서 UX를 수정하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크게 모델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활용할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화면에 블록을 걸고 프로세스를 멈추는 것과 프로세스를 흘러가게 두면서 노티만 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모델의 아웃풋을 교정하는 경우는 블록 형태로, 모델이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교정하는 형태는 논블록 형태의 진행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왼쪽은 블록 형태로 신분증의 품질이 나빠 OCR 인식이 잘 안 되었을 때인데 팝업 형태로 화면을 블록합니다. 초기의 모습이 이랬는데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없고 메시지에 따라 교정을 해야 하는데 확인 버튼까지 눌러야 하니 사용하기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개발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UX를 변경했는데 이것만으로도 테스트하는 사람들의 체감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과정의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탈률이나 체류 시간은 상당히 개선되어 가능성을 보았고요. 다만 OCR이 정확하지 않아 진위 확인 대비 실패율은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위 확인 대비 실패율이 높은 부분을 개선하고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OCR 적용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바뀌는 부분은 기존 외부 OCR 모듈을 자체 OCR 모듈로 바꾸고 그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변경점도 같이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OCR 적용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OCR 모듈의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면 먼저 문서 내의 문자 영역들을 모두 찾는 문자 탐지, 그 다음 어떤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는 키 영역 탐색, 마지막으로 특정 영역의 이미지를 문자열로 바꾸는 문자 인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키 영역 탐색은 문자 탐지와 문자 인식의 연결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표 편의상 문자 인식부터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식 모델 선택입니다. 보편적으로 OCR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퀀스 형태의 입력을 활용하는 모델을 찾았고요. 현재 좋은 성능을 낸다고 알려진 트랜스포머에서 속도를 위해 추론 시 제기 부분이 없는 인코더 부분만 응용했습니다. 완성된 모델의 건당 추론 속도와 용량은 표와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델 구성을 참조할 만한 모델 코드가 별도로 없었는데 이 때문에 직접 모델을 구현하고 검증했어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했는데 작은 데이터 수렴과 텐서 형태의 시각화입니다. 작은 데이터로 수렴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모델 구조들이 잘 연결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 해당 방법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랜덤 요소가 들어간다면 시드를 고정하는 것이 확인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텐서 입출력 형태의 시각화는 구현 중 실수가 있던 부분이 있어 느낀 점인데요. 예시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형태로 시퀀스를 잘라서 텐서를 형변환한 후에 모델로 입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중간에 트랜스포즈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왼쪽 형태로 입력되었고 이로 인해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경우 작은 데이터로는 모델이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델의 최종 입출력은 같게 나옵니다. 실 데이터를 돌려도 아예 안 된다는 것보단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능이 안 좋아 보이는 형태였고요. 텐서의 모든 흐름을 테스트 코드로 짜놓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어서 레이어 단위의 입출력만 테스트 코드로 짜놓았는데 레이어 안에 몇 겹의 형태 변환이 들어있다 보니 코드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형태 변환 부분은 별도 레이어로 자르고 시각화해 주거나
내부에 텐서 모양으로 어설트 코드를 넣어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어를 분리하여 시각화를 하면 잘 변환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습 전략입니다. 실 데이터가 적었고 호환하려는 모든 문자 클래스가 데이터 내에 있지도 않으며 모든 상황을 대변해주지 못하기에 모든 학습 데이터는 생성하여 진행했습니다. 평가의 경우는 실 데이터와 생성 데이터를 섞어 진행했고 실 데이터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었습니다. 평가 데이터도 색상 및 각도 변환, 흐림 처리와 같은 일부 증강을 했는데 이는 좋은 학습 지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평가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매트릭을 이용했습니다. 초기에는 CER이라는 매트릭만 이용했는데 이것은 글자 단위의 틀린 비율을 계산하는 OCR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매트릭이고요.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가 높은 평가 데이터는 특정 생령과 지역에 몰려있는 등 글자 클래스의 비율이 맞지 않아 워드 어큐러시라는 추가 매트릭을 이용하여 좀 더 가중치를 주고 사용했습니다. CER이 비슷해도 워드 어큐러시가 더 높은 모델을 선택했는데 현실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적용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내용 정리입니다. 문자 클래스의 경우 OCR이라고 내가 호환하려는 언어 전체를 클래스로 삼지 않고 필요한 것만 잘라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량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성능, 특히 워드 어큐러시 부분에서 큰 차이를 줬습니다. 또 전처리로 뭔가 더 좋은 인풋을 만드는 것보다 나쁜 이미지를 넣고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잭스가 발표 진행을 이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페이 데이터팀 잭스입니다. 이미지에서 글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글자 영역을 먼저 탐색해줘야 하는데요. 요즘엔 이 영역도 대부분 딥러닝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자 탐지 모델은 왼쪽 그림의 이스트 논문으로 대표되는 오브젝트 디텍션처럼 글자의 좌표를 직접 리그레션해주는 방식과 오른쪽 크래프트로 대표되는 글자를 픽셀별로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그멘테이션 방식이 대부분 소타를 차지하고 있고 경험상으로도 글자 크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긴 단어의 경우에는 리그레션 방식보다 세그멘테이션 방식이 성능이 더 잘 나와서 저희는 세그멘테이션 방식인 크래프트 논문 기반으로 글자 탐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분증 그림에서 빨간색 히트맵으로 표시된 부분이 글자이고 이것을 해석해서 단어의 위치를 뽑아냅니다. 베이스 모델이 결정됐지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베이스 모델은 VGG 기반의 유넷 구조로 글자 영역과 단어로 묶일 글자 사이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식의 모델입니다. 서버 추론을 가정하고 나온 모델이라 크기가 83메가, 추론이 0.56초 정도 걸려서 모바일에 적용 시에는 최적화가 필요했습니다. 모델을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돌리기 위해서 모델의 크기를 줄여야 했는데요. 인코더를 모바일넷 기반으로 변경했고 디코더에도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연산량을 줄였습니다. 또 모바일넷에서 소개됐던 위스뎁스 멀티플라이어를 인코더뿐 아니라 모델 전체에 적용해서 성능과 모델 크기의 상관관계를 하나의 숫자로 관리했습니다. 이는 원하는 성능이 얼마나 작은 모델에서 작동될 수 있는지 실험하는 데 도움이 됐고 모델 양자화까지 진행을 했을 때 모델 크기가 2.1메가로 약 40배 정도 줄어들었고요. 추론 속도는 0.027초로 약 20배 정도 줄어서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모델을 많이 줄여서 표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OCR에서 사용하는 문서 데이터나 간판 같은 와일드 환경의 글자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지에서 신분증 영역만 크롭하고 플레이트 모델에서 걸러지지 않을 정도의 증강만 사용해서 학습할 데이터의 분포를 줄여줬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후처리도 중요한데요. 모델은 그림에서 보이는 가우시안 히트맵까지 그려주게 되고 후처리에서 히트맵을 해석해서 단어 좌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후처리는 모델에 직접 들어가진 않고 모바일 SDK에서 직접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정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후처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식을 OCR에서 보통 키밸류 매칭이라고 하는데 도메인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해서 오픈된 정보가 많지는 않은 영역입니다. 저희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키마다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탐지된 좌표 간의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글자 탐지에서 평가 매트릭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의 경우에
정답 좌표와 검출된 좌표의 IOU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글자 탐지의 결과는 후에 글자 인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글자를 좀 더 타이트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샘플은 모두 같은 IOU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만으로는 좌표가 다른 글자를 침범했는지 자신의 글자를 온전히 다 담고 있는지를 평가하지는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한 것은 TIOU인데요. 이 방식을 이용하면 다른 글자를 침범하거나 글자가 잘리는 이슈가 있을 때 페널티를 주어서 글자 탐지 모델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부 모듈의 문자 탐지와 문자 인식까지 내부 모듈로 모델을 교체했을 때 신분증 탐지 모델만 변경했을 때보다 이탈률이나 체류 시간, 진위 확인 대비 실패율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은 개선 과제 해결입니다. 여기서는 OCR 모델 외에 실패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된 얼굴 품질 검증 모델과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분증 플레이트 모델 개선, 그리고 저희 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구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은 얼굴 품질 검증 모델인데요. 저희가 진위 확인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을 때 신분증 얼굴에서 실패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얼굴 사진과 저희가 탐지한 얼굴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경우인데요. 완전 다른 사진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홀로그램이나 손가락, 훼손된 신분증 등으로 얼굴이 가려지거나 신분증에 블러가 일어서 매칭에 실패하는 경우였습니다. 저희는 얼굴 품질 검증 모델을 개발하고 가명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서 안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진위 확인 전에 미리 방지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진위 확인 중 얼굴 관련 실패는 7%에서 4%로 줄어들었고 금융권 평균이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2배 이상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선은 플레이트 탐지 모델 개선인데요. 저희가 처음 플레이트 모델을 만들 때 외부 OCR 모듈에 맞게 개발되다 보니까 현재 OCR이 내재된 상태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선은 물체의 직사각형을 가정하는 렉트 기반의 좌표에서 어떤 사각형이든 잡을 수 있는 쿼드 기반의 좌표로 모델을 수정했습니다. 신분증의 내 좌표를 다 알고 있으면 해당 좌표를 이용해서 신분증 이미지를 저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다시 펴줄 수 있기 때문에 글자 탐지가 수월해지고 글자 탐지 후에 원하는 정보를 뽑기도 수월해집니다. 렉트 기반의 모델을 쿼드 기반의 모델로 바꿀 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글라이딩 벌텍스라는 논문의 방식을 활용했는데 그림처럼 렉트를 먼저 잡고 S1부터 S4까지 오프셋을 따로 구해서 그 안에 있는 쿼드 좌표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기존 렉트 모델의 구조를 거의 바꾸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쉽고 계산량도 거의 늘어나지 않아서 좋은 점이 많아 보였는데요. 문제는 오프셋이 항상 시계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한계 때문에 모델의 좌표 순서가 계속 변하게 되어서 모델에 혼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전도 잡아야 하고 왼쪽 오른쪽이 분명한 데이터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신에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렉트 기반의 앵커를 쿼드 기반의 앵커로 변경해서 앵커의 내 귀퉁이를 직접 추론하는 방식으로 쿼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 개선은 상태 세분화입니다. 기존의 상태를 굿, 배드로 나누었다면 현재는 블러 오클루전의 스코어를 직접 추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분증과 나쁜 신분증을 나누는 기본적인 이유는 OCR에서 틀릴 이미지를 미리 알아내서 시간과 리소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OCR 모델이 내재화되면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OCR 모듈이 실패하는지 더 명확히 알고 있고 또 데이터 생성이나 평가, 상태 확장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어서 상태를 세분화했습니다. 상태가 세분화되고 좌표도 쿼드로 변경되면서 모델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SSD 기반의 FPM 방식에서 Efficient Det 기반의 BiFPM 방식으로 피처 피라미드 블록도 변경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Efficient Det 모델을 베이스로 두고 저희가 원하는 쿼드 좌표와 상태 헤드를 추가해서 객체마다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건 증강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의 경우에 네거티브 클래스, 그러니까 신분증이 아닌 클래스를
이미지의 배경에서 학습하게 되는데요. 학습할 때 배경이 책상처럼 너무 단조롭거나 탐지하고자 하는 대상과 비슷한 물체가 별로 없으면 실제로 추론할 때 신용카드처럼 비슷한 물체에 대해 신분증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신분증과 헷갈릴 수 있는 데이터를 배경에 랜덤하게 넣어서 네거티브 클래스 학습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플레이트를 학습하면서 모델이 치팅하는 재밌는 상황을 발견했는데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배경 부분을 배경이라고 학습할 때 해당 앵커가 봐야 하는 부분을 보고 신분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내 다른 곳에 신분증이 있는지 없는지로 대신 학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데이터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미지당 한 장의 신분증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신분증이 나왔다면 다른 곳에서는 모델이 항상 배경이라고 해도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분증이 한 장도 없을 수 있는 실제 환경에서는 false positive 문제가 더 높아질 수 있고 CNN 모델에서 중요한 지역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이미지에 떨어져 있는 객체를 한 이미지로 모아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상 플레이트 모델 개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저희 팀에서 개발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구를 잘 만들어두면 개발자끼리 좋은 경험을 구체적인 코드로 공유할 수 있고 중복 작업을 피해서 불필요한 실수나 시간 소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델 템플릿입니다. 저희는 KP 모델이라는 베이스 템플릿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경우에도 실험 콘피그, 모델 정의, 데이터 로더 등 공통된 템플릿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코드를 사용하거나 리뷰하기 쉽고 예시에서처럼 MLflow나 카카오워크 알림, 텐서보드 등을 추가적인 코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KP 모델 코어라는 모델 라이브러리 패키지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발하다가 유용한 모델 구조나 레이어, 매트릭 등은 모델 라이브러리로 옮겨서 다른 곳에서도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글자 인식에서 사용되는 CER 매트릭을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모델 라이브러리는 특히 유닛 테스트와 다른 학습에서 검증이 된 코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자신의 모델을 디버깅할 때 직접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 줄어들어서 실제 개발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저희처럼 이미지를 주로 다루는 경우에 데이터 증강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요. 여러 개발자에게 파편되어 있는 증강 도구들을 앨버멘테이션 기반의 KP 어그멘테이션 라이브러리에 옮겨서 저희 도메인에 필요한 증강들을 모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시처럼 야물이나 제이슨 형태로 증강을 쉽게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개발했고요. 한 이미지에 여러 증강이 겹쳤을 때 원하지 않는 이미지가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전체 증강이 적용된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기능으로 미리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플레이트 모델과 OCR 모델을 내재화하고 얼굴 품질 검증 등의 개선으로 이탈률은 35%에서 12%로 65%가량 줄어들었고 평균 체류 시간은 43초에서 29초로 32%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진위 확인 대비 실패율도 32%에서 13%로 6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점을 정리해 봤는데요. 모델에서는 요즘 업계 추세와 마찬가지로 모델 구조를 조금 변경하는 것보다는 더 질 좋고 양 많은 데이터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런 데이터가 꼭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방식을 잘 선택하면 증강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로스나 러닝레이트 스케줄러처럼 적은 공수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들도 있기 때문에 모델과 데이터 개발 간에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델 코드나 데이터 증강 코드도 도구로서 확보해두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기존 코드를 확장할 때 디버깅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관점에서 정확도를 조금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관점에서 전체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어떤 과정에서 병목이나 실패가 자주 일어나는지 분석해서 모델 업데이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서비스 관점에서는 이탈률이나 체류 시간 등의 간접 로그가 중요하지만 모델 관점에서는 추론 시간이나 추론 결과 등을 직접 로그로 남겨서 모델 성능과 병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현재 모델 라이브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모델을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와 상관없이 원하는 시점에 배포할 수 있으면 A/B 테스트도 가능하고 새로운 모델 실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입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